불기 2569년 부처님 오신 날을 기리는 봉축탑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불을 밝혔습니다. 국회 정각회를 비롯한 정치권은 세상의 평안과 치유, 화합이 깃들기를 발언했습니다. 짧은 동영상 숏폼이 폭발적인 인기를 얻으면서 불교 콘텐츠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산불구호 성금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대구 지역 비구니 스님 모임 영산회도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 성금 1,000만 원을 BBS 불교 방송에 보내왔습니다. 기후변화에 해를 거듭할수록 대형화하는 산불에 대응하기 위해서 최신 장비를 강조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밤에도 진화가 가능한 드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립군산대학교가 새만금 간척지를 활용해 글로컬 대학으로의 도약을 추진합니다. 최근 새만금 개발공사와 협약을 맺고 미래형 해양 캠퍼스 구축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7일 목요일 BBS 뉴스입니다. 서울 여의도의 저녁 하늘이 자비와 광명의 불빛으로 환히 밝혀졌습니다. 한반도 중앙에 자리한 충주 타평리 7층 석탑을 본뜬 봉축탑이 국회 잔디광장에 세워지면서 온 세상에 평안과 치유, 화합이 깃들기를 바라는 정치권의 발언이 한데 모아졌습니다. 권금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상의 평안을, 마음의 자비를. 한 목소리로 불기 2569년 봉축 표어를 외치자 여의도 밤하늘이 영롱한 빛으로 물들여집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기리는 연등 불빛이 국회 잔디광장을 밝히면서입니다. 1200년을 이어온 연등의 전통은 서로의 마음을 밝히면서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실천의 상징입니다. 올해 봉축탑은 지난해에 이어 국보 6호인 충주 타평리 7층 석탑을 본따 만들어졌습니다. 한반도의 중심부인 중원지방에 세워져 중앙탑이라고 불렸던 역사를 따라 의원들은 탄핵 정국 속 분열된 사회를 회복하고 치우침 없이 국민 삶을 보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중대한 전환점에 와 있습니다. 세상의 평화를, 마음의 자비를 이라고 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충실한다면 못 이룰 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점등식에는 본격적인 대선을 앞두고 양당 지도부를 비롯한 각 당의 중진 의원들과 대선 출사표를 던진 김문수 전 장관 등 3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첨예한 갈등과 대립을 하고 있지만 이날만큼은 서로에게 덕담도 건네며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습니다. 국민의 아픔에 더욱 귀 기울이고 공정과 상생, 실천하는 정치로 보답할 것을 더 낮은 자세로 더 깊은 성찰로 정치를 다시 세우고 상처받은 국민의 마음을 치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굵직한 이벤트를 앞둔 정치인들 앞에 선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의 중도 가르침을 설명하며 방아착, 즉 마음을 내려놓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정의라고 하면 그건 고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의와 불이라는 그 두 변을 모두 떠난 상태의 마음을 가져야 중도심이 되거든요. 선명상을 통해서 마음을 좀 피우세요. 정말로 방아착 놓으세요. 이 자리에는 지난달 영남권 대형 산불에 쓰러진 천년 고찰들과 주민들의 터전을 복구하기 위한 성금도 전달됐습니다. 점등식에 앞서 진우 스님을 비롯한 불교계 지도자들과 여야 국회의원 등 200여 명은 국회 사랑제에서 만찬을 함께하며 각별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염원하며 국회의사당 옆에 조성된 사랑제 공간에서 범불교계와 정치권이 함께한 봉축 행사가 치러진 것은 사상 처음으로 첨예한 대선 국면에서 한층 의미 있는 일로 받아들여집니다. 민의의 전당 국회를 부처님 가르침으로 장엄하는 봉축탑은 다음 달 5일까지 불을 밝힐 예정입니다. 정성으로 켠 등불은 꺼지지 않는다는 부처님 가르침을 따라 참석자들은 소속된 당은 달라도 국민을 향해 한마음을 비출 것을 다짐했습니다. 국회에서 BBS 뉴스 권금주입니다. 조계종 제19교구 본사 화엄사 주지에 우석 스님이 임명됐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우석 스님에게 화엄사 주지 임명장을 전달했습니다.
임명식에 이어 우석 스님은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기금 1,870만 원과 종단의 핵심 사업인 천년을 세우다 기금으로 3천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화엄사 신임 주지 우석 스님은 지난달 20일 화엄사 경내에서 열린 산중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선출됐으며 임기는 다음 달 9일부터 시작됩니다. 조계총림 송광사 방장 현묵 스님이 부처님에서부터 서산대사 효봉 스님의 깨달음을 전하며 불자들도 부단히 정진해 지혜와 자비의 꽃을 피우자고 당부했습니다. 현묵 스님은 어제 조계사에서 열린 담선 대법회 세 번째 법사로 법단에 올라 부처님이 깨닫고 보니 모든 중생들이 다 부처와 똑같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열의 지혜와 특성을 다 갖추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설했습니다. 이어 번뇌와 망상의 구름이 덮여 있어가지고 그것을 보지 못한다며 오직 집중하고 몰입해야만 마음의 근본 자리로 도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수행법에는 6조당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은 법무돈점이라 했습니다. 법에는 돈과 점이 본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사람의 근기에 따라서 빠르고 느린 것이 있을 뿐입니다. 이어 뒤늦게 깨달음을 얻은 안한존자에서부터 대낮 닭 울음소리를 듣고 깨달은 서산대사와 금강산 신계사에서 치열하게 정진했던 효봉 스님의 일대기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현묵 스님은 본인의 출가 인연과 송광사 방장으로서의 책무를 되새기며 지구촌 인류는 영적 진화를 위해 수행과 어려운 일을 돕는 자비를 함께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SNS상에서 1분 이내 짧은 영상을 숏폼이라고 하는데요. TV나 라디오보다 뉴미디어에 익숙해진 MZ세대들은 긴 드라마나 강연보다도 핵심만 편집해 전하는 숏폼에 몰리고 있습니다. 불교 컨텐츠 시장에서도 숏폼이 대세입니다. 전영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탄어학 1호 박사 문광 스님은 최근 블랙핑크 제니의 신곡 젠을 불교적으로 해석한 영상의 조회수가 폭발하면서 숏폼의 위력을 절감했습니다. 세계적인 어떤 아티스트가 이걸 했다는 거,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 기회에 많은 우리 청년들이 불교를 좀 쉽게 받아들일 수 있고 접할 수 있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생각 외로 정말 많은 분들이 보셨더라고요. 문화의 힘이 대단하다, 이런 걸 느꼈죠. 국내 최다 박사학위 보유자인 자현 스님은 불교 콘텐츠를 매일같이 SNS에 업로드하며 영상 포기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거는 다 제로에서 똑같이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인터넷 안에서 영역을 넓히는 종교가 사회적 영향력이 더 큰 종교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을 지금 뛰어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1, 2분 내외의 짧은 시간에 법문의 핵심을 압축한 일명 숏폼 법문의 소구력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근원을 두들기는 그 한마디 말씀들, 이런 것들이 크게 다가올 수 있는 요소들이 있어서 아무래도 그런 영향들이 현대적으로 우리 매체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 같아요. 글로벌 숏폼 콘텐츠 시장 규모는 약 52조 원. 한국인의 1인당 숏폼 사용 시간은 OTT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에 비해 약 7배나 많고 한 달 평균 사용 시간은 48시간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대중에게 다가가기 위한 것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다면 대중이 가장 편하게 받아들이고 즐겁게 받아들이는 것을 당연히 취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불교계가 고민하는 지점인 청년 포교에 접근하는 방식에도 변화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불교 안에 선을 보면 숏폼 같은 거죠. 길게 돼 있는 내용을 차거라 그래서 한마디로 그냥 딱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우리 선에 있잖아요. 그렇죠. 언어적인 마력이 있어요. 우리 선에.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이런 형태로 할 수 있는 힘이 분명히 우리 그 전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짧은 영상 형태의 문화 소비가 대세가 되고 있는 가운데 숏폼 콘텐츠가 K-불교를 이끌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BS 뉴스 전영신입니다. 인천 불교회관이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들과 문화유산의 조속한 복구를 위해 힘을 보탰습니다.
인천 불교회관 주지 일지 스님은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산불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해 긴급 모금한 1,000여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피해 사찰이나 이재민들에게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다며 불교의 불모지라고도 불리는 인천에서 꾸준히 포교 활동을 진행하는 인천 불교회관의 역할 덕분에 도심 포교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구 지역 비구니 스님 모임인 영산회가 산불 피해 구호 성금 1,000만 원을 BBS 불교방송에 기탁했습니다. 영산회 스님들은 최근 대형 산불로 인한 주민 피해와 문화유산 복구에 힘을 보태기로 하고 불교계의 유일 공익방송인 BBS에 성금을 전해왔습니다. BBS는 영산회 성금을 산불 피해 긴급 모금 활동을 벌이고 있는 조계종 아름다운 동행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앞서 영산회 회장인 금용사 회주 혜선 스님은 화마가 휩쓸고 간 의성 고운사를 찾아 복구 비용으로 성금 2,000만 원을 별도로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영남권의 대형 산불 사태로 천년을 지켜온 고찰이 무너지고 인명피해도 많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불을 끌어간 소방 헬기가 추락하는 안타까운 사고도 벌어졌는데요. 이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데다 밤에도 뜰 수 있는 소방용 드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준상 기자입니다. 세상을 등진 이들만 31명에 이르는 데다 고운사와 울람사 등 천년 고찰을 잿더미로 만든 영남권 최악의 산불 사태. 거센 바람을 타고 산등성이를 넘나드는 화마 앞에 무력하기만 했던 우리 앞엔 어떻게 대형 화재를 막을 수 있을까란 과제가 남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재난으로부터도 보호를 잘 해야 되겠다. 이후 쏟아진 산불 대책은 산속에 도로를 건설하거나 소방 헬기를 최신형으로 바꾸고 불에 강한 나무를 심자는 것 등입니다. 해마다 발생하는 산불에 대처하기엔 시간이 걸리고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당장 대처할 수 있는 수단으로 소방 드론이 떠올랐습니다.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무인 항공기 드론을 화재 진화용으로 바꾼 건데 작은 덩치인데도 효율이 뛰어납니다. 지금 저희가 정부하고 얘기하고 있는 드론이라는 건 소방 드론이라고 하는 거는 무인기라는 것뿐이지 드론의 개념을 이 작은 게 아니라 이게 400kg에서 500kg 사이에 물을 담을 수 있는 소방 헬기 한 대가 실는 물 2톤과 비교하면 5분의 1 수준이지만 수백 대의 군직 기동으로 보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유닛이 돼서 같이 움직여서 산불 지역 바로 근접 마을에 그 세대가 기지를 구축을 하고 내리자마자 한번 뜨고 30분 뿌리고 오면 와서 5분 안에 충전해서 다시 보내고 그래서 그거를 최대 6번까지 할 수 있게. 소방 헬기 대당 도입 가격이 300억 원 안팎이고 1시간 운용 비용이 많게는 1,000만 원 정도인데 비하면 가격도 저렴합니다. 특히 원격 조정으로 인명피해도 없고 밤에도 운용 가능하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기령 40년 넘은 헬기로 임무 수행 중 순직한 고 박연우 기장 사례 같은 안타까운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기술이 효용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걸 올해 정부의 대폭적인 지원으로 보여줄 수 있다면 그다음에 이거는 세계로 가서 저희 대한민국의 기술이 도움을 줄 수 있는 환경이 됐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 국내에서 개발 중인 소방 드론은 상용화를 앞두고 오는 10월 시운전에 나섭니다. 나날이 진화되는 첨단 기술이 기후위기 시대 소중한 인명과 문화유산을 지켜낼 소방수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전남 곡성 태안사가 소장한 적인선 사탑의 국보 승격을 기념하는 행사가 그제 열렸습니다. 기념식에는 조계종 제19교구 본사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을 비롯해 태안사 주지 각초 스님과 최응천 국가유산청장, 권향엽 신장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4부대 중 1,000여 명이 참석해 국보 지정을 축하했습니다. 국보 승격을 계기로 국민이 더 화합하고 남북이 통일되기를 염원하며 국가유산이 더 많은 분들과 함께 향유되고 또 우리는 보존하는 데 더 노력할 것입니다. 모든 지역민들 전체가 다 같이 합심으로 한 마음으로 기원을 하셨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곡성의 자랑이고 물론 태안사의 더 큰 자랑이지만 우리 19개국 화엄사의 크나큰 자랑이기도 합니다. 태안사 적인선사탑은 통일신라의 독리산물을 세운 적인선사 해철스님의 부도로 팔각 원당형 부도탑의 전형입니다. 독리산문 계산조 해철스님을 기리는 태안사 적인선사탑은 지난달 국보로 승격 지정됐습니다. 조계종 금정총림 범어사 말사인 부산 무진선언이 개원 5주년을 맞았습니다. 무진선언은 지난 14일 안국선언에서 안국선언장 수불스님과 무진선언 주지 담화림 스님을 비롯해 4부대 중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 5주년 법회를 봉의했습니다. 무진선언 주지 담화림 스님은 무진선언 개원 5주년을 맞아 신심과 원력으로 공양을 올리게 돼 감사하다며 특히 창건주인 수불스님이 계신 안국선언에서 법회를 봉행한 것은 신도들의 간절한 바람이었고 이를 이루게 돼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안국선언 선언장이자 무진선언 창건주인 수불스님은 초기엔 창고 같던 공간이 이제는 전국에서 손꼽히는 아름다운 법당으로 성장했다며 이번 행사로 끝나지 않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범어사 주지 정호스님은 축사를 통해 무진선언이 도심 수행처로 자리 잡고 신도들과 함께 만들어낸 원력이 더욱 발전해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자비를 전하길 바란다고 격려했습니다. 다음 달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전남 보성 불교계가 불심으로 하나 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보성 불교사업연합회는 지난 13일 봉갑사에서 사업연합회장이자 봉갑사 주지 가간 스님을 비롯해 송광사 주지 무자 스님 등 4부대 중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처님 오신 날 보성 군민 화합한마당 연등문화 대축제를 봉의했습니다. 연등의 연꽃 모양은 개인의 청정함을 등불은 자비와 화합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연등을 단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 연꽃처럼 청정하고 아름답게 살겠다는 발언입니다. 조계총림 송광사 주지 무자 스님도 법어를 통해 연등에 작은 불빛이 모여 보름달처럼 세상을 환하게 비추며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희망을 전한다며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광명이 함께하길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법회에 이어 화합한마당에서는 국악인 박예리와 트로트 신동 김태현 등이 무대에 올라 흥겨운 무대를 선사했습니다. 비수도권 대학 30곳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교육부 사업을 글로컬 대학 30이라고 하는데요. 대상 학교 중 한 곳인 국립군산대학교가 새만금 간척지를 활용해 글로컬 대학으로의 도약을 추진하고 있어 화제입니다. 최근 새만금 개발공사와 간척지 활용 협약을 맺고 미래형 해양 캠퍼스를 구축해 인재 양성은 물론 지역 발전도 함께 이끈다는 계획입니다. 두 번의 기획 보도를 통해 군산대의 청사진을 조명합니다. 박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벚꽃이 피는 순서대로 대학들이 문을 닫을 것이라는 위기설이 나올 정도로 학령 인구 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대학들. 역시 같은 고민을 안고 있는 전북군산대가 인근 새만금에서 글로벌 최첨단 대학으로의 도약과 함께 지역 발전도 견인하겠다는 야심찬 프로젝트를 선언했습니다. 새만금개발공사와 함께 새만금 간척지에 첨단 미래형 대학 캠퍼스와 해양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협약을 맺은 것입니다. 두 기관은 협약에 따라 앞으로 새만금 개발과 관련한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 인력 양성과 공동 연구 등을 추진한다는 보관입니다. 군산대학에서 여러 가지 구축해 해양 바이오 산업에 대한 어떤 연구와 여러 가지 어떤 그 데이터들이 많이 구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충분한 지금까지의 데이터를 갖다가 우리 새만금개발공사에서 충분하게 서로 공동으로 연구하고 또 협력해서 특히 군산대는 대학 역량을 집중해 교육과 연구의 동반 성장을 위한 글로벌 캠퍼스 구축은 물론 해양 복합단지 조성에도 앞장선다는 계획입니다. 이처럼 다양하고 기술 집약적인 첨단 시설들은 새만금 관광 레저 용지와 배후 도시 용지를 차곡차곡 메우면서 지역 경제의 성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주목됩니다. 새만금에 가장 가까이 위치하고 있는 저희 국립군산대학교가 새만금 개발공사와 같이 코업을 했을 때 그 어느 곳보다도 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부는 올해 전국 대학 300여 곳을 대상으로 마지막 3기 글로컬 대학 10곳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새만금개발공사와 함께 영내 새만금을 활용한 군산대의 도약은
정부가 추진하는 글로컬 대학의 롤모델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BBS 뉴스 박은수입니다. 조계종의 정식 비구니 스님이 되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인 식차 마라닉의 수계살림이 3박 4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수계자 24명이 식차 마라니 예비 비구니 스님으로 거듭났습니다. 수원 복령사는 지난 4일 경내 우화궁에서 제33회 단일계단 식차 마라닉의 수계살림 회양식을 봉행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식차 마라니계를 수제함으로써 스스로 몸과 마음을 다스리고 수행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예율과 청규를 지키며 각자의 소임에 따라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받은 계를 씨앗 삼아 끊임없이 성근을 심고 불법을 삶 속에서 실천해 가시길 바랍니다. 식차 마라니계는 3일이 스님이 비구니계를 수지하기 전 받아야 하는 계를 말하며 예비 비구니 스님들은 앞으로 2년간의 정진을 거쳐 구족계를 받으면 조계종의 정식 비구니 스님이 됩니다. 조계종 제7교구 수덕사 말사인 태안 태국사가 해난사고 희생영가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고 안전조업과 무사항해를 발언하는 제5회 수륙영가천도 방생대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최근 안흥항 신진대교 공영주차장에서 열린 법회는 덕승총림 방장 달하 우송대종사의 증명으로 진행됐습니다. 균등함령 등피한 오늘의 이 법회는 이 원력을 실천하는 법회입니다. 동참하신 여러분들은 대자대비 사랑을 실천하는 관세음보살입니다. 태안 안흥항은 삼국시대 당나라와의 무역항으로 이용된 유서 깊은 항구로 신진도 바닷목은 바위가 많고 물결이 험해 오랜 시간 중국으로 가던 무역선들이 난파된 곳입니다. 강화 전등사가 봄을 맞아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년 생활과 지역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생활체육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강화 전등사는 최근 강화군 공설 운동장에서 64개 팀 어르신 4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20회 전등사기 강화 게이트볼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개막식에는 전등사 주지 여암스님과 박용철 강화군수, 배준영 국회의원, 유춘규 강화군 게이트볼 협회장 등 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게이트볼은 나이와 성별에 관계없이 즐길 수 있는 운동 종목입니다. 이번 대회가 많은 분이 게이트볼에 입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한층 더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대회 결과 교동무학팀이 우승, 화도 덕보팀이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참가 어르신들은 전등사에서 매년 게이트볼 대회를 크게 열어줘서 고맙고 노인들이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대회로는 게이트볼 대회가 유일하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제20회 전등사기 게이트볼 대회에서 서로가 우정을 나누고 서로가 한바탕 얼굴대고 웃는 대회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전등사는 어르신들을 위해 동국대 일선병원 무료 진료와 강화소방서 안전센터의 사고 예방교육, 발마사지 봉사에다 국밥과 수육, 어묵탕 등 점심 공양까지 제공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강화 전등사 게이트볼 대회는 전국의 게이트볼 대회 가운데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며 지난 2006년 시작된 이후 올해까지 모두 10,000여 명이 참가해 강화 지역에서 가장 권위 있는 어르신 체육대회로 자리 잡았습니다. (4월 17일) 목요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